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조원입니다. 외국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행차 시위에 전두환 대통령이 30대 정문에 나와서 저희 소리 지르고 충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죠.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정보를 항상 30대에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정경환이가 자기 형한테 매일같이 보고를 하는 모양이에요. 아침에 대통령이 몇 시에 몇 시에 행사에 나가신다, 또 몇 시에 돌아오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보가 가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이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그 앞에 서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진범은 이제 다 밝혀졌는데도요, 박정규가 조치를 못해요. 조치를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지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박정규 실장이 전두환이한테 어느 정도 약간 물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박정규가 이제 자기가 부정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거든요. 국내 대통령한테 정보를 보고하는데요. 어디에서 하냐면 기무사, 보안사죠. 정보부, 중앙정보부, 그 다음에 치안국,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 그 다음에 경호실. 5군데에서 나오는 정보를 대통령까지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 전두환이가 군에서 정보라든가 모든 걸째 박정규의 이름이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도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항상 죄진 사람이 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경환의 행동으로 봐선 아주 무분별하고 무례하고 돌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저질지 모르니까 박정규 실장이 약간 위축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건 뻔한 거죠. 박정규는 역시 뭐냐면 머리가 사실 나쁜 거죠. 뭐냐면은 그저 옳든 그러든 그냥 무조건 그냥 밀고 나가고 그다음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책임을 잘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 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해가지고 명령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금방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경호상에도 문제가 가끔 있어요. 그런 걸 저는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반발을 하면 또 더 기승기승하죠. 무조건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죠. 소리 지를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같이 맞장구 치면 일이 안 되죠. 이 사람은 그렇게 머리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전두환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부하도 많은 데다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안사기 때문에 박정규가 늘 항상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죠.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요. 정보 전달하는 데서 일단 경호실에서 접수해가지고 경호실에서 박정규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한 정보를 하나로 통일해서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꿨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2기부터는 이 정도로 정부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상태였었죠.
이거 5년 이후의 얘기 아니에요? 63년도부터 5년 이후의 얘기니까 그때쯤 되면 이 정도로 됐다고요. 정보를 대통령한테 직접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추려가지고 하나로 맹글어서 대통령한테 드릴,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말자. 우리가 하나로 추려서 보고하자고 저희끼리 합의를 한 거죠. 이 정도로 정부가 이제 각하를 꽁꽁 묶어놓고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경환이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그 후에 또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진정서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30대의 군인이 아침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요. 우통을 벗고 효자동 그 청와대 그 주위를 그냥 구보를 해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군가를 부르고 아마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효자동 주민들이 뭐냐면 잠을 못 잔대요. 너무 군인이 소리 지르고 군가를 부르고 난리치기 때문에 아침 새벽 4시부터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좀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진정서가 민정비서실로 왔죠.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대통령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달래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경호실에서도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단속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뭐 정경환이 뭐 일주일에 한 번 꼭 박정희 만나죠. 그 후에 또 진정서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는 뭐냐면 아침에 새벽 4시쯤 되면요. 군인들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 경북궁 내에서 그냥 청와대 쪽으로 대고 소리를 질러요. 노래 부르고 군가 부르고 뭐 충성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귀에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말썽이 났었죠. 또 이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30대 때는 밥 먹고 기운 나고 여양분 있는 식사만해서 그런지 그냥 김이 펄펄 날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잠재웠죠. 잠재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각하가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무슨 소문이 들려나면 전두환이가 대통령 수양아들이라 하는 것이 시내에서 소문이 있었어요. 자기가 수양아들이래요. 그럼 그 수양아들이라는 얘기를 말 퍼치는 건 본인이 아니면 아무나 그런 말 못 퍼치죠. 대통령의 수양아들이다. 본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막 전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전두환이가 대통령의 수양아들 굉장히 신임받는 아주 장교다. 수양아들이라. 이것도 각하도 아시게 됐죠. 어느 날 대통령 같이 이렇게 잠깐 있는데 각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바깥에서 소문 이런 소리 듣고 있느냐? 그래서 네, 듣고 있습니다. 수양아들이라는 소문입니다. 각하도 그 얘기를 듣고 하도 한심스러워서 얼마 후에 하나회 해체를 명령했죠. 하나회가 없어졌죠. 6.4.1기 하나회. 그런 조직은 군에 있을 수 없다 하는 명목으로 해체했어. 하나회가 해산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두환이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 위기당당한 그 기세는요, 수그러지지 않아요. 안 와가지고, 제가 관상을 봤다고 그랬죠, 그 사람. 보세요. 꼼수 써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자기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대통령 된 겁니까?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 꼼수를 써가지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부정을 제일 많이 하고 축제한 사람으로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수 금액이 2,500억 원까지 환수를 법원에서 내리는데도 안 갚잖아요. 제가 오늘 오늘 신문에 유튜브 봤습니다. 오늘 7월 몇입니까? 7월 27일인데요. 오늘 보니까 그렇더군요. 저 PD 수첩에 2,500억 원을 환수금을 내놨는데도 995억 원이 남았대요. 그러면서 전두환이가 뭐냐면 나는 19만 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입니까?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잔머리 써가지고 잔머리 써가지고 김재규의 등을 딱 업고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또 나중에 제가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이제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일 부정 축제를 많이 한 대통령으로서 2,500억 원의 추징금을 받고 19만 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995억 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저희 정부에서 환수를 못 하고 있어요. 제 친구의 그 데이비스라는 미국 친구 있다고 그랬죠. 오늘 여기 집에 저한테 놀러 온다고 그랬죠. 무슨 말 할 게 있는 뭐예요. 그 친구 얘기 뭐라고 하면서요? 야, 전 세계에서 너희 나라 대통령 부정축제에서 뭐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은 너희 전두환이가 제일 금액이 많은데 이 사람 그것도 뭐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19만 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돈을 안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너희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법이 그렇게 한 정권이 바뀌면은 유죄가 됐다가 또 한 정권이 바뀌면은 무죄가 됐다가 법이 대통령이 갈 때마다 자꾸만 달라지느냐?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달라지긴 왜 달라져? 헌법에 의해서 법령인데 달라지기가 있겠어. 그런데 한 정권에서는 말이야, 환수금이 2,500억 원 내놓으라고 그랬다가 이쪽에 가서는 말이야, 그 집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원래 전두환이 개인 재산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995억만 내라고 그러. 그럼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법을 너희 나라 자동차 만들고 전화기 만들고 A1 만들고 한다고 그래도 저 아프리카 말이야 미개 국가하고 똑같아 임마. 저 한 말이 없죠. 미국의 국가하고 다른 게 뭐 있어? 어디 저 선진국가에서 대통령이 2,500억 원씩 저희 부정투자에 돈 먹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 선진국가 대열에 지금. 너희 말만 선진국까지 저 아프리카 아주 못 사는 나라에 거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돈을 먹고도 말이야 돈을 안 내고 뭐 싸가지고 가니 그게? 그리고 요새는 뭐냐면 그 전두환이 저희 손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네 사람이 자기는 대통령에서 둔 모든 상속은 안 받겠다고 사인을 했는데 장남만 사인 안 했대요. 전두환이 장남만. 뭐 벽을 허무니까 벽 속에 돈 뭉치가 막 나왔다고 그러더군요. 기가 막히니까 벽 속에 돈 뭉치가 막 나왔대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왜 이 꼴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두환이는요 건달 기질이 있죠. 깡패죠 깡패. 그래서 부하들한테는 잘해요. 돈이 있으니까요. 돈을 막 뿌리죠. 아니 리타이어한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호텔을 다 통째 예약을 해서 거기서 휴가를 보내요.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리타이어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 계획값 밥 먹이는데 250만 원이 없다고 그래서 돈을 정부에 달라고 그러는 판인데 전두환이는 40~50명 부하를 데리고 부부 동반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호텔을 전체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씩 그냥 휴가를 즐겨요. 건달들이 힘이 있어서 건달 두목이 되는 게 아니라요. 돈을 뿌리니까 두목이 되는 거예요. 건달이 나이 먹은 다음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 자랑은 부하들이 더 힘이 있죠. 그러나 돈에는 어쩔 수 없어요. 돈을 확 뿌려놓으니까요. 꼼짝 못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장세동이 있잖아요. 경호실장. 무슨 재판에 불려가도 네 제가 했습니다. 너 이거 그렇게 저 대통령 했더니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게 건달의 성질이에요. 의리와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거죠. 건달들은 그래요. 건달 기질을 가진 무례하고 무능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서 우리 역사를 망쳐놨죠. 아주. 대한민국 대통령은 돈만 먹는 대통령, 돈 먹고 돈 안 내놓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 죽을 때 돈 한 푼도 못 가지고 갔답니다. 관속에 집어넣으려 해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대요. 이건 저 방송하면서 생각한 말이죠.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러한 전두환이 세상 떠났죠. 그 돈 다 어떡할지 모르는데 그 손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인터뷰 해주는데요. 저도 모르죠. 방송 PD수첩에서 나온 거 봤죠. 저희들도 다음에 사람다운 세상을 살고 싶다. 저희 3세까지도 그런 누명을 씌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있는 모든 재산, 무슨 주식 뭐 이런 상속받은 거 다 내놓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젊은 애들이니까 그런 말 하죠. 깨끗한 저 세상을 살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인합니다 하고 사인했는데 그 큰아들, 그놈이 주범이죠. 큰아들만 사인을 안 했답니다. 오늘 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여기 방송하고 다음엔 또 더 중요한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저희 들으시고 참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이 비하면 참 너무나 차이가 있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사람이 됐습니까? 잔머리 써가지고 김제주 등에 딱 업고 대통령이 됐죠. 그 얘기 또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송이 많아겠습니다. 구독, 보단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